오늘은 1회의 남은 계열사 1, 2 계열사에 대한 떡밥 분석편입니다. 종합적으로 내용을 알려드리는 만큼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위 재생 목록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나오게 된 1회의 떡밥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1회의 떡밥을 알려드리기 전 1회를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자면 외모지상주의에 등장하는 4대 크루 중 1회에는 강남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까지 공개된 4대 크루들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세력이 막강하며 다른 크루들을 모두 합쳐도 1회 하나에 상대가 안 될 정도의 경제력과 무력을 갖춘 집단이 바로 1회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까지 공개된 4계열사와 3계열사를 비롯해 1회 회장의 남은 계열사인 1계열사와 2계열사가 베일에 쌓여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남은 1계열사와 2계열사에 대한 떡밥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떡밥은 투기장입니다. 1회 투기장에 대한 첫 떡밥은 김기명 편에서 등장했으며 1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를 12억이라는 거금을 주고 그를 사서 데리고 간 곳은 철창이 가득하며 피가 바닥에 흥건한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회장은 한신우를 보며 넘버 8이라고 불렀죠. 그 후 김기명이 빅딜을 드디어 맡게 되자 한신우가 어느 지하 감옥에 갇힌 모습으로 투기장 떡밥에 대한 실마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후 최신화인 외지주 346화에서 한신우는 정말로 어느 인원들과 싸움을 벌이고 있었죠. 거기서 고위 관료들로 보이는 가면의 관중들이 그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들은 한신우를 보고 넘버 8이 아닌 투신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떡밥만 봤을 때 3계열사 지하엔 비밀리에 투기장을 했었고 한신우는 거기에 잡혀 그들만의 투견이 되어 싸워왔던 것이죠. 그렇게 3계열사는 재원고 일행과 빅딜 그리고 갓독으로 인해 박살이 났지만 투기장의 흔적들은 장소만 남겨두고 싹 사라졌습니다. 그곳은 3년 전부터 투기장으로 진행해뒀던 장소라 이번 사태 때문에 흔적들이 없어진 건지 아니면 전부터 그냥 없어진 건진 몰랐지만 후에 서성은의 발언으로 인해 그 투기장은 더 큰 무대로 진출했다는 말로 보아 그 큰 무대는 바로 1회 1계열사나 2계열사로 보입니다. 거기서 투신이라고 불렸던 한신우는 큰 무대로 옮겨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방에서 약으로 정신을 버티는 것으로 보인 한신우. 하지만 그 큰 무대엔 이제 기억의 존재들이 적힌 메모는 날아가게 되었고 그는 이제 한신우가 아닌 투기장의 넘버 8, 일명 투신이라는 별명하에 어쩌면 훗날 그를 찾아온 김기명과 기억을 잃고 복주하는 한신우와의 싸움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빅딜의 최종 에피소드를 뜻하는 바로 생각되며 김기명의 목적은 종건에 대한 복수이지만 진짜 원하는 목적은 한신우이고 그를 다시 보는 이 연출이 빅딜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여 투기장 에피소드가 나오는 것은 1회 1계열사가 아닐까 싶네요. 두 번째 떡밥은 제약사입니다. 먼저 1회 제약사로 추정되는 2계열사를 말하기 전 중요시 봐야 할 떡밥은 바로 알약입니다. 이 부분은 죽은 왕호춘과도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며 현재 그의 부하였던 각청호와 팽진양은 왕호춘의 죽음에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 알아보고 있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왕호춘이 먹는 약이 바로 1회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왕호춘은 한때 1회의 문구가 들어간 약을 먹던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죽기 직전까지도 이 약을 먹고 장현과 싸우고 난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었죠. 그렇게 약에 대한 떡밥이 없어질 즈음 최근 외지주 346화에서 한신우 또한 투기장에서 고통을 버티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 약을 먹는 연출을 하며 1회의 약은 다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연출을 봤을 때 1회에는 약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왕호춘이 약을 대량적으로 구하여 먹는 모습을 봤을 때 1회 2계열사는 제약사로 보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떡밥은 서성은의 언급에서 나오는데 한신우가 약에 대한 부작용으로 기억을 잃어가는 시점에서 그가 서성은을 못 알아보고 네가 누군데 라는 말을 하자 서성은은 약의 부작용을 언급하면서 정말이지 그 천재는 뭘 만들어낸 건지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천재와 만들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천재가 만든 것은 왕호춘과 한신우에게 건네준 것으로 추정되는 약으로 보이며 그 약은 아무래도 심신을 진정시켜주거나 사람의 힘을 각성시켜주는 각성제 역할을 하는 약으로 생각됩니다.
그 약으로 인해 한신우는 싸움을 하고 난 뒤에 후유증을 약을 먹어서 참게 되었고, 왕우춘 역시 자신의 한계를 이미 알고 있어서 마치 자신의 수명을 저 약을 통해 억지로 늘려간 것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이 천재는 바로 이 계열사의 수장으로 보이는 약소로 생각되며, 천재라고 부르는 칭호를 본다면 최동수의 10명의 천재 중 밝혀지지 않은 3명 중 1명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 천재가 바로 박형석의 새로운 몸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작은 형석이 어떻게 두 개의 몸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바로 이 계열사 에피소드에서 조금씩 풀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이 그 천재라서 1회에는 최동수도 못 없앤다는 이유가 이런 비밀을 알고 있어서가 아닐까요? 현재 최동수는 4대 크루의 최종 보스이며 HNH라는 초대 기업의 회장인 신분이지만 4대 크루들 중 하나인 1회를 못 없앤다는 것을 보아 현재 최동수가 1회에게 협박을 받는 입장이며, 서서은과 이도규의 언급을 본다면 최동수의 치명적인 약점을 1회 쪽에서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저 천재가 알고 있는 비밀들이 아닐까 싶네요. 외지주 특성상 싸울 때 콘크리트 벽이 플라스틱처럼 쉽게 부서지는 연출을 본다면 분명 판타지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저런 두 개의 몸에 대한 요소들은 막 소원이 이뤄지거나 이런 부분적인 요소가 아닌 인체 실험이라든지 행위적 요소를 통해 외모지상주의 결말에 제일 밀접한 에피소드를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1회 1, 2 계열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회에는 어떤 장소이며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음도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